페이크릴 시트 스테인글라스 아트 DIY 키트 넘버 9 곰돌이 방문패 만들기. 위에는 예쁜 곰돌이 스테인 글라스 아트 작품이 있고요. 밑에는 네임판입니다. 네임판에 적는 글씨는 이런 물티슈 등으로 쉽게 지웠다가 화이트보드 펜으로 쓰면 됩니다. 제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이미지가 인쇄된 표지는 버리지 마시고 작품 작업을 하실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인쇄된 페이크릴 시트가 들어 있습니다. 절단면을 다듬기 위한 사포가 들어 있습니다. 스테인글라스 아트 느낌을 내기 위한 납선 테이프도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인들과 오링 등이 부자재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페이크릴 시트를 오려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봉된 페이크릴 시트를 개봉해 보시면 약 2mm 정도 두께의 느낌은 아크릴 또는 유리 같은 재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칼과 가위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크고 길게 뻗은 선은 가위가 편리하고 작고 디테일한 부분은 칼로 재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위로 크게 재단해 보겠습니다. 가위를 사용해 큰 부품을 나눕니다. 그 다음 칼을 사용하기 위해 좀 더 오래 가열을 하고 좀 더 말랑거리는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칼이나를 가지고 베어낸다는 느낌으로 재단하시면 됩니다. 시트는 말랑거리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칼과 함께 시트 자체를 돌려가며 재단하셔도 좋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간다 싶을 때는 억지로 힘을 주지 않고 다시 열풍을 더해서 말랑거리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재단할 수 있습니다. 칼을 이용해 재단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부자재를 연결할 타공 작업을 진행하고 거친 절단면을 사포로 다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공을 할 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타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칼날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뾰족한 칼 끝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타공합니다. 표지를 참고하여 타공 위치를 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타공 위치를 너무 외곽 라인에 붙여가지고 타공을 하시면 외관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곽에서 약 3mm 정도 띄운 다음에 거리를 두고 타공해야 됩니다. 위치를 정하시고 뾰족한 칼끝으로 꼭 눌러줍니다. 콕 찍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좌우로 비틀어서 칼끝이 원단에 박혔다는 느낌이 듭니다. 뒤집어서 똑같이 찍어서 돌리시고 들어서 계속 좌우로 돌려가면서 갈아낸다 생각하시고 작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타공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동봉된 사포를 가지고 절단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단면을 다듬는 이유는 절단면이 깨끗해야지 납선 테이프가 잘 밀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포를 한 손에 쥐고 살살 갈아낸다는 느낌으로 형태의 변형 없이 외곽만 조금 다듬는다는 느낌으로 작업합니다. 갈아낸 가루는 붓으로 털어내거나 물티슈로 닦으며 작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시트가 구불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열을 가하시면 다시 평평하게 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시면서 구부러지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메인 작업인 스테인글라스 아트 느낌을 내기 위한 납선 테이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봉된 납선 테이프를 꺼내줍니다. 납선 테이프는 윗면이 메탈 재질이고 아래에는 접착제가 있는 특수 테이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줄로 되어 있으니 한 줄씩 떼어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조금 길게 풀어서 한 줄을 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유연해서 자유롭게 모양을 구부려서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직선이랑 큰 선들을 작업을 할 때 지나치게 구부러지면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구부러진 납선은 어떻게 곱게 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선이 구부러진 경우에는 집에 있는 종이 호일이나 아니면 스티커에 붙어있는 후지 같은 걸 같이 사용해 줍니다. 저는 주방에서 사용되는 종이 호일을 재단해 사용하겠습니다. 즉 접착제가 이렇게 붙어도 묻어나지 않는 종이에 올려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손으로 펴주고 막대기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곱게 직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납선 테이프는 여기 참고 이미지를 보시면 외곽에 납선이 붙어 있고 안에 그림 이미지에 납선이 붙어 있습니다.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먼저 외곽에 납선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하얀 바닥에 내려놓고 납선 테이프를 세로로 세워서 절단면에 납선 테이프를 밀착시킨다는 느낌으로 붙여가면 됩니다. 시작점은 이런 구석 부분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마무리 작업할 때 여기서 만나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석진 부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해 보겠습니다. 세로로 세우신 다음 왼손으로는 한쪽 끝부분을 살짝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고 손톱의 등으로 이렇게 손톱을 눌러주세요. 또는 집에 있는 면봉으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면봉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구석진 부분은 따로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밀어넣는 식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깊은 부분은 밀어넣기가 어려우시다면 칼로 잘라서 다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칼을 가지고 해당 부분의 길이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여기서 붙었다 생각하고 그만 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접착면에 바짝 밀착이 되고 납선 테이프는 처음에는 접착제가 약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접착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 작업합니다. 이렇게 납선 테이프 작업은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인 및 오링들을 연결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링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부자재는 체인줄과 오링이 있습니다. 이 작업의 핵심은 오링을 적당히 벌려서 체인줄과 이미지 시트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링은 이런 펜치를 사용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맞물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물려져 있는 부분이 위로 가도록 잡으시고 한쪽을 도구로 잡은 다음에 손으로 살짝 밑으로 누르며 벌리시면 됩니다. 이런 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가위를 사용하여 똑같이 맞물려져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잡은 다음에 한쪽을 잡아서 고정을 해주시고 잡은 부분을 한 손으로 비틀어서 벌려주시면 됩니다. 벌어진 오링을 부자재와 페이크릴 시트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마무리할 때는 힘을 조금 더 가하여 오므리셔도 됩니다. 힘이 약하신 분들은 도구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되어진 방문패 하단은 보드 펜으로 썼다가 지웠다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페이크릴 아트는 스테인글라스 아트, 또 아동용 액세서리 만들기 키트 등 다양한 DIY 제품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디자인들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기능에 다양한 디자인의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페이크릴로 검색을 하시고 구독해 주시면 여러가지 작업에 관련된 영상과 신제품 소개 등 또 여러가지 이벤트 할인 행사 등도 안내를 할 예정이니 항상 페이크릴을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